원인은 인형 모으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동물 모양의 봉제 인형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 모양의 인형은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사질 못한다고 하죠. 어릴 때 토요 미스테리를 너무 많이 봐서 괴담에 나올 것만 같은 음산한 분위기의 인형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인형에 얽힌 괴담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이번 교양만두는 무서운 인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포 인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녀석, 바로 척키. 척키는 1988년 영화 차일드 플레이에서 등장한 인형인데요. 이 영화는 악마의 유희라는 제목으로 국내 개봉했지만 후속편의 제목이 사탄의 인형으로 바뀌면서 사탄의 인형은 척키다 같은 고유 명사처럼 유명해졌습니다. 2025년 기준 어느덧 30세 중반의 나이에 접어든 척키지만 지금까지도 공포 인형계의 레전드로 기억되고 있죠. 90년대 공포 영화는 다소 폭력적인 느낌의 무기를 활용하는 슬래셔 장르가 인기였기 때문에 척키도 피를 묻히고 악랄하게 웃는 사페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당시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동심도 모조리 파괴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당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수 분장을 한 배우가 직접 움직이면서 연기를 했다는데 이게 좀 조잡하긴 해도 오히려 실감이 나서 더 무섭게 보였을지도. 척키의 인기 요인 중 하나는 극중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쓴 거라는 설이 돌았기 때문인데요. 미국에 사는 로버트 유진 오터가 5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날 보모로부터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인형은 로버트 본인과 똑 닮아 있어서 이름도 로버트라고 지어줬다는데요. 그런데 인형을 집에 들이고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인형이 혼자 창가 근처에 서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웃고 있었다 등. 이걸 솔직히 누가 믿겠냐 싶었거든요. 근데 얘 생긴 것 좀 보세요. 은근 무서워서 소름 돋았음. 척키가 공포 인형의 조상격이라면 소리 없이 등장해 관객들의 비명까지 못게 한 후배가 있습니다. 바로 애나벨. 2010년대부턴 심령, 오컬트 붐이 일어났는데요. 극중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애나벨이 대놓고 움직이진 않지만 은근슬쩍 조용하게 소름 돋는 분위기를 풍깁니다. 분명 다른 방에 둔 채로 나왔는데 뭔가 쎄해서 옆을 쳐다보면 어느새 옆에 와 있는 거죠. 목을 180도 돌리면서. 근데 사실 애나벨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의외로 귀염뽀짝! 애나벨은 1970년경 한 간호대생이 엄마에게 선물 받은 인형이었다는데요. 하긴 엄마가 딸한테 이렇게 생긴 인형을 줄 리가. 그런데 인형을 받고 난 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 소파 옆에 뒀던 인형이 침대 옆으로 가 있거나 누가 쓴지 알 수 없는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죠. 쪽지의 내용은 도와줘, 난 에나벨이야. 당시 사건을 조사한 이들은 이 인형엔 애나벨이라는 어린 소녀의 악령이 붙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지금 애나벨은 주인의 손을 떠나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오컬트 박물관 유리 상자에 봉인돼 있습니다. 공포영화 그리고 무서운 인형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겠죠. TV나 인터넷을 통해 한 번쯤 접해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머리가 자라나는 인형, 게다가 슬픈 사연까지 얽혀있다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지. 이 인형은 에도 시대 후기에 등장한 전통 인형으로 이치마츠 인형이라 불리는데요. 이 이치마츠 인형 중 긴 생머리에 기모노 차림을 한 소녀 오키쿠 인형이 바로 괴담의 주인공입니다. 1918년 키쿠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부모는 키쿠가 아끼던 인형을 절에 맡겨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형의 머리가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인형을 너무 아낀 나머지 차마 저승으로 떠나지 못한 것 같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인형은 유명세를 타게 됐고요. 그냥 두면 머리카락이 무릎 길이까지 오다 보니 절에서 틈틈이 다듬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과식 마인드로 찬물을 끼얹어 보자면 전문가들이 인형의 머리카락 성분을 분석해보니 사람이나 동물 털 안에 있는 비늘층이 발견됐다는데요. 인형 두피 속 접착제의 일부 성분이 영양소 역할을 해서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랐을 거란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후가 덥고 습한 편이라 머리카락이 점점 아래쪽으로 늘어진 거라는 분석도 있죠. 솔직히 제가 보기엔 다 헛소리가. 사실 인형이 처음부터 무서운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인형은 지금처럼 생생하게 사람을 닮진 않았는데요. 저주 인형처럼 사용 용도 자체가 무서울 수는 있지만 생김새로 무서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형은 점점 사람과 비슷해졌고 1900년대 초 인형 기술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눕히면 눈을 감고 일으키면 눈을 뜨는 슬립 아이 같은 메커니즘이 등장한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쯤부터 인형에 대한 불안감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합니다. 사람처럼 만들었지만 텅 빈 껍데기라서 악마나 귀신 빙의하기 딱 좋은 그릇 같고, 눈동자는 또렷한데 감정은 없고 표정은 있는데 변하지 않다 보니 소름 끼칠 수밖에 없죠. 인공지능 로봇을 볼 때 자주 느낀다고 언급되는 불쾌한 골짜기 이론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또 인간의 뇌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상대의 표정을 보고 다음 행동을 예상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인형의 표정과 움직임에서는 의도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썰도 있었습니다. 이건 에디슨이 만든 노래 부르는 인형인데요. 처음엔 에디슨 명성으로 잘 팔리나 싶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500개를 팔았는데 그중 2,000개가 반품. 인형의 노랫소리가 소름 끼친다, 아이가 잠들기는커녕 울기만 했다 등 부정적인 후기가 빗발쳤다네요. 여튼 사람들의 이런 감정을 겨냥해 예전부터 각종 미디어에서도 인형을 활용해 왔는데, 수많은 영화, 만화에서 인형이 공포의 대상으로 그려지다 못해 막 칼 들고 협박하고 쫓아오고 아주 난리 부르스, 계속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무한 루트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다 보니 몇 년 전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나홀로 숨바꼭질 후기들이 급떠올라서 다시 한번 쭉 검색해봤는데요. 인형이 순례가 된 타이밍에 갑자기 TV 채널이 바뀌었다, 형광등이 꺼졌다,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 등 무서운 후기가 너무 많아서 자꾸 생각나는 바람에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밤엔 부디 잠들 수 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